중동에서 터진 전쟁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그냥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당장 여러분 지갑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많게는 30%가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 같은 곳이거든요. 이 사실 하나만 딱 봐도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감이 오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갑작스러운 위기, 이게 과연 나랑 상관없는 일일까요? 천만에요. 이 뉴스 하나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 예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에 정말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 하나가 그동안 시장을 달궜던 AI 버블이니 뭐니 하는 이슈들을 그냥 한 방에 집어삼키고 전 세계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는지 말이죠. 상황이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쳤습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며칠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급기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시장은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파, 바로 육아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 좁디 좁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패닉에 빠뜨리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이요. 이게 그냥 바닷길이 아닙니다. 사우디, 이란, UAE 같은 굵직한 산유국들이 석유를 해외로 내다 팔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사실상 유일한 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다는 건 비유하자면 세계 경제의 가장 굵은 혈관이 꽉 막혀버렸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전망치를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요. 전문가들 모두 유가가 오를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오를 거냐, 여기서 의견이 확 갈리는 거죠. 보수적으로 보면 한 80달러? 근데 이 봉쇄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130달러. 와, 심하면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봉쇄가 며칠 만에 풀리냐, 몇 주를 가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셈입니다. 원래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기 마련이잖아요. 이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요, 이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판결이 아주 명확하게 내려졌죠. 금은 자기 역할을 툭툭 해내면서 8개월 연속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금이라고까지 불리던 비트코인은요, 이번 위기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시장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실물 자산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조전자 사이에서 전통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거죠. 이 충격파는 원자재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까지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웃는 쪽과 우는 쪽을 아주 명확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돈의 흐름이 정말 무섭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 기술주, 항공주, 여행주 같은 것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전쟁으로 돈을 버는 에너지, 방산 섹터로는 그 돈이 지금 무섭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이 우리나라 개별 주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 흥구석유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틈구석유, 이름에서도 감이 오시죠? GS칼텍스에서 기름을 받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파는 회사입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국제 유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회사 실적이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다 하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전쟁 테마주로 주목받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와, 이 숫자들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전쟁이 격화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보세요. 2월 18일에 15,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단 며칠 만에 장중에 24,000원을 넘어섰어요. 지정학적 뉴스 하나가 시장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폭등하는 구간에서 과연 누가 사고 누가 팔았냐는 거예요. 차트를 딱 보니까 이 급등을 이끈 주체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개미들은 주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똑같은 위기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리스크로 보는 그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며칠 만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몇 주, 몇 달을 갈 것인가? 지금 시장은 이 변수 하나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고요. 둘째, 유가나 금 같은 원자재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에서 에너지, 방산주로 돈이 이동하는 거대한 섹터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서도요,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